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걱정 노모를 진행하게 된 여의도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어깨 탈구 수술 후 재수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정형외과 김철웅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어깨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의 김철홍입니다. 근데 어깨 재탈구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쪽에 파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절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위기의 상황의 주인공들이 막 팔 빼가지고 수갑 풀고 뭐 묶인 거 풀고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미화된 거고 사실은 그 순간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뭐 돌을 이렇게 비비면 비빌 때마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빠지는 횟수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관절염의 빈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열되는 것은 회전근개가 나중에 나이가 좀 중요한 이유가 되면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재탈구 되시는 분들, 뼈가 이제 많이 손상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하셨던 수술을 이제 똑같이 그 봉합술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재탈구로 오시는 분들은 더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받는지 더 궁금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나이가 일단 중요하고 예. 재탈구가 몇 번을 또 했는지도 중요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뼈는 괜찮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능한 한 단단하게 꼬매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처음에 했던 그 이제 방카트 병변에 대한 수술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연부 조직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좀 닫아주고 그다음에 뒤쪽에 만약에 뼈가 약간이라도 결손이 있으면 뒤쪽에 있는 그 극하근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전근개 일부를 또 뼈에다 붙여주기도 하고 해서 좀 더 튼튼하게 관절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재활 같은 경우도 교수님 혹시 똑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더 천천히 하시는 편이십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천천히 하는데 조금 더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 번 더 빠지면 인생이 꼬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전에 다른 수술 받았던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 외에는 하지 마시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저는 좀 시간을 들여서 환자한테 재활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인생이 꼬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이제 다들 저희도 그랬지만 내 몸이 건강에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잘 닥치기 전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하고 그다음에 안 좋아지는 환자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잘 좀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외국에서는 네. 조금 우리나라보다 그 뼈를 이식하는 그 라타제 수술을 조금 더 파퓰러하게 많이들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봉합술 위주로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차이에서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항상 뭔가 환자들한테 혹은 이런 그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문이 한 100편쯤 나와야지 아 이게 맞는갑다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역시 이제 관절 견갑골의 뼈 부분이 얼마만큼 소실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25%, 30%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일정 범위 이상 없어지면
그 연부 조직만 꼬매가지고는 빠지는 건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수술하시고 나서 특히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쯤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들 보시는데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술하고 재탈구된 분들 혹은 그런 분들 중에서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선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몸 자체가 돈인데 그렇죠. 복귀율이 50%뭐 이 정도도 안 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한 70%가 복귀를 못 한다라고 합니다. 재탈구가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그건 아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들을 하다가 빠진다 말이죠. 제가 기억나는 환자는 배드민턴 치다가 재탈구가 됐는데 마치 깨자마자 이제 회진 놀러 갔더니 언제부터 다시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그런 운동 좋아하면 운동 네. 절대 못 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운동을 할 때 좀 미리 잘 이렇게 좀 몸을 만들어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어깨 다시 끼우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재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이런 운동을 좀 추천한다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좀 역설적으로 위에 아까 그 말씀드린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 평소에 계속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힘을 쓰는 운동을 할 때 힘을 쓰는 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아리? 비슷합니다. 어. 지면 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운동들이 이 지면 반발력에서 팔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카이네마틱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부터 무릎, 허벅지, 그다음에 허리, 몸통, 어깨 이렇게 손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를 강화시키느냐면 코어 운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운동 좋아하시면 좋다 해도 되는데 스트레칭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칭 안 합니다. 대신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죠. 팔을 앞으로 들고 하는 기본 스쿼트를 20회 이상 하고 운동 시작하시라. 대부분 프로 선수들은 무슨 종목이 됐든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몸을 데워서 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가가지고 팔 좀 돌리고 저도 그렇지만 뭐 하고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매번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딱 집어서 그렇게 해주면 좀 좋아들도 하시고 그거 하고 하니까 좋더라. 그렇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강조하는데 대신에 찍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해서 당연히 어깨 쪽 운동 생각했는데 코어부터, 복근부터 잘 그리고 잡아야 되네요. 이게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디가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디딤발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니어들 보면 투수나 그런 친구들은 자기들이 운동은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너랑 하지 못하니까 보면 어깨 아프다고 계속 와서 이제 어깨를 신체 검진을 하고 반대 다리 좀 보자 이러면 이렇게 의아하게 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딱 만져보면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강화를 시켜야지 여기가 좋아진다 하는 것처럼 항상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반대편, 그러니까 디딤발 쪽에 하체까지도 같이 좀 봐줘야 또 그러면 또 좋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나 어디 아프면 내 다리 괜찮은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운동선수분들은 사실 이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뭐 구단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복귀 시점을 좀 예민하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반 분들하고 수술을 하실 때 조금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뭐 조금 뭐 다르게 하시는 교수님만의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는 없고, 예.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특별히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복귀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 시즌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갑자기 기억나는 게 태권도 유망주였는데 저희 동아대학은 이제 태권도하고 유도가 좀 그 선수들이 많아서 네. 태권도 유망주였는데 수술하고 시합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시합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빼고 이제 해달라고 결국에는 은퇴했습니다. 아, 그곳이 뛰고 그런 우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손 못 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선수들한테 미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더 튼튼하게 꼬매주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재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도 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 수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가게 되나요? 기존 수술 플러스 주변을 더 꼬매주는 건데 이제 이걸 만약에 제가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좀 복잡해지니까 네. 빈 공간을 더 없애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뼈를 손대지 않는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기존의 수술 플러스 공간을 더 없애주는 뭔가를 조작들을 좀 해주면 좀 더 튼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조금 이제 전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꼬매놓게 되면은 네. 더 이제 타이트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재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르게 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 첫 수술이 아니고 두 번째 수술이니까 재탈구. 예, 재탈구니까 좀 더 오래 놔두도록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솔직히 안전하게, 말해서 예. 운동선수만 아니라면 네. 약간 굳어져서 안 빠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헐렁헐렁하면 또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다시 안 빠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천천히, 네. 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어깨 탈구 되시는 분들은 통증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를 위해서라도 꼭 바로 상담 받으시고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우리 탈구 후에 재탈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뭐 당부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재탈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혹은 뭐 인터넷 이렇게 약간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자기 주치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자는 길로 잘 따라가야죠. 저희가 볼 때 저쪽으로 하면 물에 빠지는데 하는데 꼭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치하고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노 more.